드라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빨려드는 속도만큼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결혼만 하면 끝일 것만 같았던 불행. 진짜 전쟁은 그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고 진짜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쌍둥이 임신, 300억 상속, 독고탁의 귀환, 장미애의 반격, 그리고 광숙의 숨겨진 계획까지. 모든 감정의 불씨가 이제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진 회장 자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침부터 술도 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평온해야 할 신혼 1주차 하지만 이 집은 달랐죠. 식탁 위엔 초음파 사진이 펼쳐져 있었고 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진짜 식구 하나 더 늘어요. 초음파 사진을 꺼내자마자 식탁 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변질됐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반응한 사람은 흥수였습니다. 형수님, 어디 아픈 거예요? 그 말에 광숙은 헛웃음 섞인 숨을 내뱉으며 사진을 들고 일어섭니다. 새 생명이 생겼어요. 심장 2개. 제 뱃속에요. 정적이 탁 흐릅니다. 그러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묻죠. 이건 설마 2명인가요? 광숙이 반기며 말합니다. 맞아요. 쌍둥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방하는 순간 정적. 진공청소기 돌린 듯 고요해졌다가 숟가락이 하나 덜컥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 그 다음엔 박수와 숟가락 던지는 소리 동시에 터졌습니다. 공주실이 먼저 일어섭니다. 어머, 이게 웬 경사냐? 근데 한서방,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동석은 멍하니 광숙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국을 떠먹습니다. 속도 위반이란 단어가 입안에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때 범수가 슬쩍 기대던 의자를 바짝 당기며 진심이에요? 지금 그 식장 입장 전에? 동석은 컵을 들다 말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석은 생각나는 그날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달력도 뒤져보고 휴대폰 사진첩도 샅샅이 훑어보지만 정작 광숙이 말하는 그 결정적 그날은 자꾸만 안개 속입니다. 설마 내가 아닌? 동석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이내 표정을 굳히고 거실 소파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고 광숙을 쳐다보는 시선엔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 뒤섞이기 시작하죠. 머리를 쥐어짜듯 감싸준 채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을 돌려보듯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습니다. 우리 언제였더라? 그때 그날 밤 맞기는 한데. 근데 난 왜 그날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지? 진짜 그날 내가 거기 있었던 게 맞긴 한 걸까? 이제 동석에겐 기억보다 증거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동석과 광숙의 관계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미수는 아무 말 없이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심박 확인 중이었죠. 결혼은 제가 먼저 했는데 형님이 먼저 임신을 했네요. 축하해요. 하지만 입으로는 축하를 내뱉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속도 위반보다 더 빠르게 미순의 질투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선 흥수가 조용히 수첩을 꺼냅니다. 확률로 보면 쌍둥이일 가능성이 몇 프로쯤 되려나. 그 말에 옥분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지금 그게 궁금해요? 광숙 언니가 임신 발표하자마자 흥수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넘깁니다. 확률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야. 이 집안, 이제 진짜 통제 불가란 얘기지. 옥부는 조용히 수첩을 덮습니다. 우리부터 도망갈 준비하는 게 빠르겠네요. 한참 침묵 끝에 흥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합니다. 한 방에 둘이라니 동석 형님 정말 대단한 걸. 나도 하니 동생 한 번, 그 순간 박정수가 탄식처럼 말하죠. 쌍둥이라니 또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거야. 박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어떤 축하의 말보다 가슴 한가운데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광숙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게 민서의 목소리로 겹쳐 들리는 듯했고 박정수의 눈가엔 아무도 모르게 물기가 맺힙니다. 민서가 살아있었으면 둘 아니라 새 쌍둥이도 낳았을 건데. 그때 공주실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외손주가 2명이나 생겼으니
이젠 마광숙이 진짜 어른 된 거네요. 그 말에 다들 웃지만 박정수는 웃지 못합니다. 동석은 그런 박정수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장모님, 저 요즘 뭔가 자신감이 붙어요. 민서도 기뻐하겠죠? 하고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흔들립니다. 속으로만 외치죠. 넌 민서가 누군지도 몰라. 그 아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동석이 묻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박정수는 짧게 대답하죠. 그냥 바람 좀 쐬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박정수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옛 목소리. 엄마, 나 꼭 아이 낳고 싶어. 내 아이, 내가 품어보고 싶어. 그 말이 바람결에 섞여 귓가에 스며듭니다. 박정수는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무심히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입니다. 이 아이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생명이 맞겠지? 하지만 왜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오는 걸까? 그녀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고 한참을 돌아 민서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 아직도 모르겠어. 정말 축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투인 건지.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공주실은 말없이 광숙 등을 툭 한 번 쳤습니다. 잘했어 내 딸, 그 정도면 됐지. 아니지, 아주 훌륭하지. 이 집안엔 누가 이래야 굴러가. 광숙은 머리를 극적이며 뭔가 찔린 표정. 사실 엄마, 이건 동석 씨 몰라요. 제가 먼저 계산하고 착착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해 뜰 때까지 둘 다 집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공주실 눈썹이 살짝 들립니다. 하, 그놈은 아직도 모르고. 네, 어젯밤에도 자기 배 나온 줄 알고 요즘 왜 이렇게 붙지? 하고 혼자 걱정하던데요. 공주실은 박장대소. 야, 그 인간 진짜 이쯤 되면 쌍둥이가 아니라 남편까지 새 키우는 거다. 광숙은 웃다 말고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저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잡으려고요. 애부터 계약서처럼 딱 넣어놨어요. 공주실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고는 슬쩍 물어봅니다. 근데 동석이 그 인간 진짜 애한테 책임질 준비는 된 거야? 광숙은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책임이 뭔지 아직은 모르는 눈치예요. 근데 몰라요. 알게 하려고 나는 거니까. 공주실은 한숨을 쉬며 광숙의 등을 툭 치고 일어납니다. 참나, 요즘 애들은 계약서보다 육아가 빠르다더니. 넌 아주 양심을 등기로 보내버렸구나. 광숙은 그 말에 씩 웃고 대답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계약은 기한보다 동의가 먼저라고. 둘 사이엔 이상한 동지애가 흐릅니다. 공주실은 광숙의 손을 꼭 잡고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한 수 위였네. 잠시 후 광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엄마, 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랑도 정도 전략도 다 필요해요. 공주실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합니다. 그래, 근데 절대 무너지진 마.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광숙은 배를 살짝 감싸 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품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 모든 전쟁 같은 날들이 버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심, 과연 광숙의 계획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석은 멍한 눈빛으로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광숙이 묻습니다. 어디 가요? 그러자 동석은 문턱 앞에서 고개만 살짝 돌린 채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생각 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기억은 흐릿하고 감정은 흔들리지만 증거는 분명히 남아있겠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간 동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예전 여행 중 찍었던 영상, 그날의 CCTV, 일정표 영수증까지 사소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날 진짜 집에 있었나? 그날 밤 무슨 옷을 입었더라? 광숙이랑 나 뭔가 흔적이 남았을까? 동석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밤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선들로 얽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멈춘 건 달력에 덜렁 표시된 초복이라는 글자 위였습니다. 초복날, 그날 진짜 광숙이랑.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듯 떠오르는 광숙의 말 한마디. 그날 오빠가 나한테 먼저 그랬잖아요. 애나 차고. 동석은 그 말을 다시 곱씹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는 말.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내야 해. 진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석은 이제 사실을 찾는 탐정처럼 광숙조차 예상 못할 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또다시 이 가족의 균형을 기막히게 뒤틀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강둔치. 물결 위로 가라앉는 독고탁의 몸을 향해 세리는 난간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요, 같이. 그 순간 둔치에 출동한 구조대 고무보트가 강물 위로 다가가고 구명줄이 독고탁의 팔에 닿습니다. 미처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손가락 하나를 움직입니다. 살려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미련이 남았다는 뜻이었을까요? 물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무색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고무보트에 매달리는 독고탁입니다. 그렇게 독고탁은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젖은 몸은 담요에 감싸이고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직행. 병원 복도 장미애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세리는 옆에서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독고탁이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깁스가 덜 마른 팔을 들고 문 밖에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에게 무겁게 입을 엽니다.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 안 칩니다. 죄는 제가 졌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드디어 정신 차렸군요. 세리는 눈을 번쩍 뜨며 독고탁을 바라보다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마요. 우린 혼자 안 두니까. 그리고 병원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오늘 새벽 자진출두. 기자들 앞에서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 남겨. 카메라 앞에 선 독고탁의 모습, 젖은 머리에 병원복 차림.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듯 다시 선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날의 강물은 도망자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가족의 손길이 당겨낸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리는 경찰서 유리문 앞에서 뚫어져라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금 중인 독고탁은 안에서 고개를 떨군 채 침묵 중. 세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죠. 엄마, 왜 아직도 출소 안 하는 거예요? 장미애는 한쪽 눈썹을 스치듯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수속이 길어지는 거겠지 뭐. 요즘 공무원들 참 느려. 하지만 그날 밤 세리는 우연히 장미애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독고탁 출소를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이번 주까진 꺼내지 마. 어차피 나오면 판 다 뒤집히니까. 금액? 계좌로 넣어줄게. 늘 하던 대로. 하지만 이 모든 대화 세리가 CCTV로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세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 복귀를 막으려고 경찰한테? 장미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리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딸, 네가 들었구나. 세리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회장 자리가 뭐길래 엄마 손으로 사람을 막아? 그게 가족이야?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울고 있었죠. 세리야, 너만은 이 더러운 손 안 보이고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말없이 등을 돌린 세리.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장미애는 탁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결국 내 딸에게 들키는 게 인생이네. 한밤의 술도가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건 창고 깊숙한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봉투 하나였죠. 흥수는 술도가 창고에서 먼지 뽀얗게 덮인 문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광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의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갑니다. 광숙의 전남편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 계약서. 오흥수, 오범수, 오천수, 오강수,
뭐? 300억? 5글자마다 볼륨이 높아집니다. 잠깐만요. 뭐야 이건? 내 전남편 보험금 수령이니 왜 당신들이에요? 보험금 상속자 전체가 시동생 라인업이면 나는 뭐야? 구경꾼이야? 뭐야 이 엑스맨급 뒤통수는? 서류를 본 순간 내 형제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름이 찍힌 봉투 안에는 상속계약서 한 통, 수신인은 광숙의 시동생들, 금액은 총 300억, 사망보험금 전액을 광숙과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남긴다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분배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바로 천수 몫으로 배정돼 있었던 겁니다. 천수는 그제야 슬쩍 입을 엽니다. 이럴 줄 알았지. 누가 이럴까봐 미리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모두가 천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등받이에 기댄 채 한쪽 다리를 꼬며 말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알고 있지? 공기 중에 정전기 도는 소리. 그리고 동시에 들리는 뭐? 하는 삼형제의 합창. 천수는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내가 둘째니까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바로 뒤이어 흥수, 범수, 강수가 동시에 들고 일어납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형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주방 쪽에 있던 광숙, 드디어 폭발. 이게 다 내 전남편이 번 돈이야. 그걸 왜 니들이 나눠? 천수는 봉투를 내밉니다. 형수, 이건 내가 술도가 인수하려고 만든 계약서예요. 광숙이 누나라서 놔둔 거지만 이젠 내가 할게요. 흥수는 한 발 앞서 말합니다. 난 옥분이랑 비행기 탈 거야. 우리 아기는 해외에서 자라야 해요. 고국의 현실은 힘들어. 범수는 선언합니다. 이 집 불안해. 난 세리랑 한이 데리고 전원주택으로 나가서 살 거야. 다 키우면서. 다 키우기 전에 도련님 인성부터 키우세요. 광숙은 날카롭게 받아칩니다. 형들아, 나는 다 좋아. 치킨도 좋아. 미국도 좋아. 술도 가도 좋아. 강수는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공주실은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너네 형수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저놈들이 컸다고 설치는 건 다 내 노동력 덕분이야. 그 값 내놓으라니까. 엑스장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혼 허락? 내가 해줬지. 결혼 허락해준 장모한테 지분 한 조각 없는 게 말이 되나? 심지어 고자돈까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직원 월급 좀 올려주시면. 저도 술도가를 위해선 뭐든 했거든요. 그렇게 술도가의 300억 패닉 회의는 열띤 고성과 눈치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이쯤 되면 탐욕인지 합리적 요구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판국. 술도가 사람들은 돈 앞에서 전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말없이 앉아있던 한 사람. 바로 동석.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졌고 집도 지켰다 생각했는데 정작 지금 동석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놈의 묘자리를 파버리겠다며 분노했던 그는 지금 자신의 자리를 파내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 집안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광숙은 식탁 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 집안은 그냥 돈에 미친 막걸리 공장이야. 돈 한 장에 쪼개지고 보험금 한 줄에 형제애가 찢어진 이 집안. 그리고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광숙. 심호흡 한 번.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 다 꺼져요. 나 다시 혼자 살래요. 쌍둥이 임신으로 폭발한 가족회의, 300억 보험금으로 갈라진 형제들, 그리고 독고타게 귀환을 막으려는 장미애의 마지막 수. 과연 회장 자리는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궁금한 다음 이야기는 이번 주 TV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만나요.